2024년까지 잘 먹히던 인스타 전략, 이제는 오히려 계정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10만 팔로워 키우면서 느낀 건데 인스타그램은 매년 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냥 릴스 올린다고요? 안 됩니다. 스토리를 매일 올려야 한다고요? 오히려 역효과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2025년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효과 있는 전략만 싹 정리했습니다. 아담 모셀이 인스타그램 CEO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변화 포인트까지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공감 100%로 풀어드릴게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인스타 키울 수 있겠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자, 그럼 킴쌤과 함께 2025년 인스타 키우는 법 시작해볼까요? 2025년도 인스타그램 전략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릴스만 올리면 된다? 이젠 위험한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릴스가 답이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 계정에서도 릴스만 계속 올렸어요. 근데 2025년도 들어서는 알고리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 모세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릴스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저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건 바로 DM과 공유에서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작정 릴스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건 잠깐 이렇게 호킹만 되고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하고 그게 DM으로 공유될 만큼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유되는 콘텐츠가 진짜 승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인스타그램은 공유 기반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요, 댓글, 저장 순으로 중요했다면 2025년도는 공유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내가 DM으로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콘텐츠, 야 이거 한번 좀 봐봐, 와 이거 진짜 너한테 도움되는 콘텐츠 같아, 이렇게 할 만큼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인사이트도 보면 굉장히 공유가 많았던 콘텐츠들이 결국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그래서 결국 노출이 잘 된 콘텐츠로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스도 그냥 좋은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고 감성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정보가 확실하거나 공감 포인트가 강하거나 정말 내 지인에게, 진짜 내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콘텐츠여야 해요. 세 번째, 릴스냐 사진이냐 혹은 캐러셀이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는 밸런스가 생명입니다. 예전에 다들 릴스만 올리세요 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요, 릴스는 도달용, 캐러셀, 한 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 형태인데요. 이 캐러셀은 팔로워 전환용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2023년도에 캐러셀, 최대 슬라이드를 20장까지 늘렸었는데요. 이건 그냥 사진 많이 올려도 돼요가 아닙니다. 아담 모세리가 이걸 통해 말하는 건 깊이 있는 컨텐츠를 좋아한다는 유저 행동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보다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그 어떤 제품의 어떤 다양한 각도, 제품을 사용한 그 다양한 용도,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풀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동구매를 판매할 때 꼭 캐러셀 이 형태를 많이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된 글, 유용한 이미지 혹은 감정이 담긴 스토리, 이게 캐러셀에 담으면 진짜 구매 전환에 굉장히 효과적인 좋은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토리가 덜 중요하다? 오히려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릴스를 보는 시간보다 스토리에 오래 머무는 것을 이렇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반 피드 게시물이나 릴스의 조회수보다 스토리가 훨씬 높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컨텐츠에 할애하는 시간보다도 스토리에서 훨씬 더 많이 머무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토리도 그래서 전략을 진짜 세밀하게 짜야 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에서 많이 구매 전환도 일으키는데요. 특히 스토리 안에는 이런 링크의 삽입이라든지 어떤 카운트다운, 알림맞기, 다양한 스티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판매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에서도 스토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은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토리와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어떤 나의 감정이라든지 뒷이야기, 이렇게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나눠서 운영하면 좀 더 팔로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매일 올린다고 무조건 부스팅이 잘 되는 건 아닌데요. 정말 스토리의 부스팅을 정말 좀 빠르게 좀 더 많은 반응을 높이고 싶다면 정말 하루 정도는 잠시 스토리를 쉬었다가 그 다음 스토리를 올리면 좀 더 많은 노출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꿀팁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만 정리해도 2025년도 인스타그램 전략은 완전히 DM 공유 중심 그리고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나 이게 고민되실 텐데요. 그럼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특히 릴스 컨텐츠를 제작할 때 두 가지로 좀 구분지어서 제작을 하는데요. 하나는 트렌드형 그리고 하나는 브랜드형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릴스는 가장 빠르게 노출되는 컨텐츠 포맷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릴스도 이제는 컨셉 없이 올리면 무의미하다는 건데요. 먼저 제가 앞서 설명한 이 트렌드형 릴스는 손 내미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드형 릴스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초면 인사와 같은 건데요. 예쁘게 잘 편집된 릴스라든지 정말 인기 있는 음원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요즘에 이슈화된 어떤 트렌디한 어떤 유행하는 어떤 그런 이슈의 내용을 잘 담으면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와 예쁘다, 아 요즘 이런 게 있네, 신기하네 하고 그냥 컨텐츠만 소비하고 그냥 이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회수는 나오는데 팔로우는 안 늘어나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 트렌드형 릴스는 많이 만드시지만 제가 다음 설명할 이 브랜드형 릴스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형 릴스는요,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핵심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브랜드형 릴스는요, 컨텐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 혹은 내 생각이나 나만의 정보, 나만의 꿀팁 이게 담긴 릴스가 사람을 붙잡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갈게요. 그냥 브랜드형 릴스로 끝내지 마시고 시리즈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처럼 백수가 사장이 되는 과정, 그래서 처음 백수에서 내가 어떻게 사장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이렇게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30일 동안 내가 혼자 창업을 준비해보는 과정 혹은 몇 달간 내가 홈트를 하면서 그 과정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시리즈물로 올리면 사람들은 지속해서 그 컨텐츠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결과나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카운트가 붙는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다음 편을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말을 안 해도 팔로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컨텐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얼마나 자주 어떻게 꾸준히 할 거냐 이거죠. 제가 0에서 10만 팔로워 되기까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거 하나, 바로 꾸준함인데요. 이 꾸준함은 결국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나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건 거의 2주가 한계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모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활성화, 부스팅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SNS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로 질주하다가는 진짜 쉽게 지치고 계정도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활성화 모드인데요. 계정을 다시 이렇게 띄우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3개월, 6개월, 한 심지어는 1년 가까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계정이 정체되어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활성화 모드 컨텐츠 루틴의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릴스를 주 4회에서 5회를 업로드를 하신다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트렌드형 릴스를 만드시고요. 1개에서 2개 정도는 브랜드형 릴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터졌던 그 콘텐츠 리메이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중 하나가 분명 내 콘텐츠 안에 답이 있어요. 지난달에 혹은 1년 전에 분명 터졌던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내 콘텐츠 중에 잘 나왔던 거를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스토리를 만약 내가 주 3회 정도 올린다면 일반 나의 어떤 브랜드 제품이나 어떤 나의 가벼운 일상과 관련된 스토리를 올리면서 중간중간 나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피드에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만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러셀 전략인데요. 캐러셀은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때는 정보 콘텐츠라든지 혹은 공감 스토리 기반, 어떤 나의 이야기인데 정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될 만한 어떤 장소에 갔다든지 혹은 나의 일상들, 이런 내용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몰입해서 반응을 올려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딱 기간을 정해두고 무리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활성화를 1년 내내 하려면 그건 유지가 아니라 소진되니까요. 내가 이번 딱 한 달만, 딱 2주간만 정말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모드예요. 계정이 잘 이렇게 유지되면서 굴러가는 루틴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꾸준히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운영하는 스타일이고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추천드리는 포맷인데요. 일단 유지 모드 콘텐츠의 루틴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유지 모드 콘텐츠 루틴의 예시인데요. 릴스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1회는 트렌드형, 또 다른 1회는 브랜드형으로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빌드업 시키는 방향으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토리는 적어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그리고 캐러셀은 2주에 1회나 월 2회 정도 이렇게 올리시는 모드는 정말 좋습니다. 이 유지 모드는 컨텐츠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적절한 이런 루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이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이 계정은 꾸준히 활동하는 유저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바로 이게 신뢰로 이어지고 도달 유지로 이어지는 좋은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이 세 번째가 휴식 모드입니다.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전략. 네, 여러분 좀 쉬셔도 돼요. 잘 쉬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주, 한 달 잠수 타는 게 아니라 미리 휴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 컨텐츠를 미리 예약해 놓고 스토리만 유지, 이렇게 해도 계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휴식 모드의 운영 팁이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릴스를 예약 발행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인기 있는 컨텐츠를 리메이크 한다라든지 그런 하이라이트 클립을 따로 재편집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스토리는 2일에 한 번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감정적인 공감이라든지 공지성 컨텐츠로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즘 머리 좀 식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다음 컨텐츠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계정을 키우는 건 잘 쉴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유지를 한 다음에 중간중간 휴식, 이 세 가지 모드 안에서 나만의 밸런스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인스타그램을 6개월, 1년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SNS가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쌓여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장에 정말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얼마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략을 실제로 적용한 컨텐츠 캘린더의 예시, 바로 다음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이걸로 진짜 수익을 만들어야 의미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저 계정 키우는 게 재밌었고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막 캡처하고 그렇게 막 기대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죠. 단순히 좋아요나 팔로워 숫자가 아니라 나의 정말 꿈과 어떤 목표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의 전략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수익을 만들었던 방식은요. 첫 번째, 브랜드 제안을 받는 거였는데요. 유료 광고 협찬이나 광고 콜라보 등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스나 전자책, 그리고 이런 관련된 강연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스타그램의 수익화의 꽃은 바로 공동구매인데요. 정말 많은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크로스 채널 확장을 이어갔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스레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콜라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이렇게 유료 광고 받아보고 싶다, 협찬 받아보고 싶다인데요. 사실 팔로워 1000명 미만 전까지는 저도 큰 광고 제한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1000명, 2000명, 3000명, 그래서 5000명 정도 늘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광고 제한이랑 이런 협찬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처음에 단가가 굉장히 낮거나 그냥 무료 협찬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응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가 나의 계정을 선호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제품을 주는 거랑 잘 결이 맞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그런 협찬을 또 받아보시고 그런 거를 피드에 올려보시면 또 다른 브랜드가 이런 콘텐츠에게, 이런 계정에게 광고 협찬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광고 협찬들도 좀 넓은 측면에서 보시고 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응이 확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제는 팔로워 숫자만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 그 계정 안에 관련된 타깃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보고 제안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계정이라고 해서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정의 색깔이 우리 브랜드랑 잘 맞는지, 그리고 이 계정 안에 정말 많은 팔로워들이 소통을 하면서 많이 참여하는 계정인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요. 그래서 내 계정이 확실한 그런 컨셉이 있는지, 그리고 내 계정에 참여하는 많은 팔로워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는 숫자보다 내 컨텐츠의 스타일, 내 팔로워의 반응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릴스를 올렸을 때 광고 제안을 종종 많이 받는데요. 그 릴스가 팔로워들 사이에 반응이 좋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핵심은요, 이 돈 받는 컨텐츠도 결국 내 브랜드형 릴스 스타일로, 나만의 그 릴스 스타일로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컨텐츠로 수익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브랜드 광고보다도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기 컨텐츠 기반의 수익이에요. 전자책이라든지 클래스, 이런 활용한 제휴 마케팅은 정말 팔로워 숫자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브랜드형 릴스나 캐러셀에 자연스럽게 내 컨텐츠 소개를 넣어주면 사람들은 광고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출간한다든지 강연이나 이런 방송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수익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리된 정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게 지속적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공동구매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나의 계정 컨셉과 관련된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 공동구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정말 가장 큰 수익화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다음에 또 공동구매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알고 싶은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멀티 채널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인스타그램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멀티 채널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지 훨씬 더 수익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메인으로 해서 유튜브 쇼츠라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이나 노션 링크를 넣어둘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또 스레드 확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스타를 진입로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관계, 그리고 신뢰, 수익 구조를 이렇게 다양하게 짤 수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만으로 수익을 만들기보다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있는 유저를 데리고 오는 게 핵심입니다. 팔로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와 그리고 반복성인데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팔로워 수가 많다고 다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나만의 컨텐츠 시리즈가 있고 그걸 기다리는 팔로워가 있고 내 컨텐츠로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릴스 하나 올렸을 때 조회수는 10만이 넘었어도 팔로워 전환은 거의 없는 그런 컨텐츠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브랜드형 릴스 시리즈에서는 조회수는 적었지만 팔로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콘텐츠였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화려한 릴스 하나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리즈 하나가 진짜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꿀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즈 콘텐츠, 나만의 경험과 이런 스토리가 묻어나온 이 시리즈 콘텐츠 제작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브랜드형 릴스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토리에도 정말 진짜 나의 이야기도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팔로워들하고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계정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진 계정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짜 계정을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이야기만 담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한 6개월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꽤 오래 쉬다 보니까 다시 활성화되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계정 성장 이야기라든지 고민,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공감스타 킴쌤 기억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